오클랜드, 캘리포니아. 1969년 11월의 차가운 밤. 부두 도시의 밤은 낮과 다른 규칙으로 움직인다. 해가 지면 항구 주변의 창고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도들, 문에 간판도 없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모임들. 그날 밤 번호만 붙은 한 거리에 창고 안에 230명이 모여 있었다. 티켓을 구입한 사람은 없었다. 주최자도 없었다. 심판도 없었다.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4일 전에 베이 에어리어 지하 격투 세계를 통해 들불처럼 번진 소식 하나. 브루스 리가 빅토르 페트랭코와 싸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왔다. 브루스 리는 혼자였다. 창고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남자가 완전히 박살나는 장면을 보러 온 것이었다. 어떤 남자가 박살날 것인지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브루스 리의 체중은 64kg이었다. 신장은 172cm. 빅토르 페트랭코의 체중은 141kg이었다. 신장은 213cm. 두 사람 사이의 체중 차이는 77kg이었다.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77kg. 브루스 리의 체중보다 13kg이 더 많은 숫자가 두 사람의 체중 차이였다. 농담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230명이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다. 그리고 그 230명은 남은 생애 동안 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나눠줬다. 빅토르 페트랭코가 누구였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는 동유럽에서 9살 때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그를 키운 코치들은 고통을 교육적 도구로 사용했다. 페트랭코는 그 환경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번성했다. 그는 국제대회에 자국을 대표해 출전했다. 110kg의 남자들을 톱밥으로 채워진 것처럼 내던졌다. 어느 시점에 그는 서쪽으로 왔다.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로 가방 하나를 들고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의 지하 격투 세계에 등장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자신 앞에 세워지는 모든 남자를 체계적으로 거의 임상적인 효율성으로 분해했다. 31번의 경기, 31번의 승리.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다. 격투 세계는 그에게 이름을 붙였다. 건축물이라고. 그와 싸웠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다.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 않았다고. 건물과 싸우는 것 같았다고. 어디를 공격해도 항복하는 부분이 없었다. 그는 타격을 흡수했다. 일반적인 남자라면 경력이 끝났을 타격들을 흡수하고 인내심 있게 마치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반응했다. 그의 손은 저녁 식사 접시만 했다. 목은 대부분의 남자들의 어깨보다 넓었다. 방에 들어서면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켜났다. 공간이 그를 위해 스스로 열렸다. 이것이 브루스 리가 맞서야 했던 상대였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3주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버클리의 한사설 체육관, 광고하지 않는 곳, 입소문으로만 존재하는 곳. 불문율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 남는다는 그런 체육관. 브루스 리는 4명의 수석 제자들과 비공개 훈련 세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 아래에 있는 원리들을 가르쳤다. 움직임의 기하학, 힘 생성의 물리학,
상대방의 결정과 그 결정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그는 이것을 결정들 사이의 공간이라고 불렀다. 그때 체육관 문이 열렸다. 두 남자가 들어왔다. 첫 번째 남자는 데니 카루소였다. 베이 에어리어 지하 격투 세계의 브로커. 두 번째 남자는 브루스가 전에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크고 신중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진짜 에너지 소비를 의미하는 몸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문 안쪽에 서서 바라봤다. 카루소는 두 손을 보이며 브루스에게 접근했다. 60초를 요청했다. 브루스가 말했다. 지금부터 60초. 카루소가 그 60초 동안 설명한 것은 이것이었다. 빅토르 페트렌코가 브루스 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6개월 전 산호세의 비공개 세션 이야기였다. 브루스가 3명의 남자를 어떻게 무력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진지하게 훈련된 크고 강한 남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이야기.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신뢰할 수 있는 한 남자에게서 온 이야기였다. 페트렌코의 반응은 단 한 문장이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 싸우고 싶다. 자존심의 언어가 아니었다. 영역 다툼의 언어도 아니었다. 이것은 과학자의 언어였다. 인간의 몸에 대해 평생 구축해 온 이하에 구멍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한 남자. 그 구멍을 검증하고 싶은 남자. 자만심은 무시할 수 있다. 진정한 호기심은 그 크기의 남자에게서 온다면 무시할 수 없다. 브루스 리는 잠시 침묵했다. 4초. 제자들이 나중에 각자의 기억을 모아 헤아린 시간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페트렌코에게 전해라. 나흘 후. 장소는 그가 정한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브루스는 그 무게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평생 정확히 이 질문을 연구해왔다. 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작은 사람은 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걸 때 어떻게 하는가? 브루스에게는 답이 있었다. 수학자가 증명을 믿듯이 희망이 아니라 입증된 증거의 확신으로. 하지만 빅토르 페트렌코는 큰 남자가 아니었다. 빅토르 페트렌코는 자체 카테고리였다. 나흘 동안 소식은 전류처럼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까지 베이 에어리어 격투 세계의 핵심이 알았다. 사흘째 되는 날 장소가 결정되었다. 오클랜드의 창고. 페트렌코 측이 고른 장소. 페트렌코가 전에 2번 싸운 공간. 2번 다 상대방은 서서 밤을 마치지 못했다. 사람들은 산호세에서, 세크라멘토에서, 베이를 건너 샌프란시스코에서 오기 시작했다. 230명이 창고에 빽빽이 들어찼다. 제조될 수 없고 리허설될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외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없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최고 속도로 전달되는 진실, 보호막 없이. 창고에는 이름이 없었다. 번호로 기록된 산업지역의 거리, 항구 도시의 평범한 창고. 낮에는 아무것도 아닌 곳. 하지만 그날 밤 콘크리트 바닥 위에 하나의 조명이 단단한 노란 원을 그리고 230명이 그 주변에 빽빽이 서 있는 그 공간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 되돌려질 수 없는 일이 곧 일어날 장소. 공기는 짙었다. 청과 담배 연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조된 기대의 상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쌓이는 특별한 대기압. 크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 모두가 이제 같은 방 안에 있는 두 남자를 봤기 때문이었다.
페트렌코는 브루스보다 30분 먼저 도착했다. 그는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가끔 어깨를 돌렸다. 한 번은 물을 받아 천천히 마셨다. 서두름은 불확실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31번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면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켜났다. 공간이 그를 위해 스스로 열렸다. 산호세에서 온 유도 사범 한 명이 나중에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평생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 방에 있었다. 페트렌코는 그 카테고리 너머에 있는 무언가였다. 그 근처에 서 있는 것은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언제든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 장비 근처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브루스리는 오후 9시 47분에 도착했다. 혼자였다. 매니저도 트레이너도 훈련 파트너도 없었다. 어두운 바지와 검은 운동복 상의. 공연하러 온 사람의 옷이 아니었다. 일하러 온 사람의 옷이었다. 그는 군중을 의식하지 않고 창고를 가로질렀다. 벽 근처에 열린 공간을 찾아 멈춰 섰다. 약 4분 동안 완전히 정지한 채로 눈을 감고 의도적으로 호흡했다.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이완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이완이 아니었다. 완전한 활성화였다. 모든 시스템, 모든 감각이 동시에 완전한 용량으로 작동하며 외부적 고요함을 생성하는 것. 자이로스코프가 엄청난 내부 힘의 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생성하는 것처럼. 한 목격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이미 결정한 무언가에 대해 자기 자신과 아주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처럼 보였다. 브루스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군중 너머 12m 거리에 페트렌코에게 바로 닿았다. 찾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페트렌코는 처음부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 남자는 처음으로 직접 서로를 바라봤다. 창고의 기하학이 2점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나머지 228명, 연기, 추위, 노란 불빛이 맥락이 되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 주변의 프레임. 브루스가 한번 작고 정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페트렌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 뒤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지금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질문의 희미한 신호. 저 남자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가? 데니 카루소가 조명 공간 중앙으로 걸어들어가 손을 들었다. 이것은 비공개 행사였다. 녹화 없음, 공식 결과 없음. 이 창고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창고에 남는다. 그리고 그는 물러섰다. 창고가 11월의 추위가 금속 벽을 통해 스며드는 소리만큼이나 조용해졌다. 페트렌코가 먼저 조명 공간으로 걸어 들어왔다. 빛 아래서 그의 실제 크기가 완전히 드러났다. 군중 중 몇몇이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의 어깨가 뒤편의 빛을 가렸다. 콘크리트 바닥의 그림자는 인간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기계의 그림자였다. 브루스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과시 없이, 드라마이즈만 없이, 앉으려는 테이블을 향해 걷는 사람처럼 목적이 있고 망설임이 없이. 두 사람이 조명 아래 마주 섰을 때 체중 차이가 다시 한번 완전한 의미로 다가왔다. 141kg 대 64kg, 213cm 대 172cm. 브루스는 페트렌코로부터 2m10cm 거리에 멈췄다. 페트렌코의 즉각적인 발 뻗기 범위 바뀌었다.
하지만 브루스 리의 속도를 가진 누군가에게 인간의 반응이 처리하기 어려운 시간 프레임 안에 닫힐 수 있는 거리이기도 했다. 이 거리는 협상이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내가 어디 서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페트렌코가 내려다보며 말했다. 예상보다 작군. 창고가 기다렸다. 브루스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상대방이 기온에 대해 말한 것처럼. 모두가 그렇지. 두 단어였다. 230명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빅토르 페트렌코 34세, 31연승, 141kg, 성인이 된 이후 이 특정한 감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남자가 아주 희미하게 처음으로 의심의 이웃사촌 같은 무언가를 느꼈다. 경기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경기는 11분간 지속되었다. 230명의 목격자들은 그 11분을 결코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경험에 노출된 기억은 카메라처럼 기록하지 않는다. 화가처럼 기록한다.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는가를. 하지만 모든 증언에 걸쳐 일치하는 것들이 있었다. 브루스 리는 목격자들이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움직였다. 빠르다는 단어는 속도의 평범한 증분을 위해 만들어졌다. 브루스가 생산한 것은 그 증분의 바깥에 있었다. 전직 대학 레슬링 선수인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다. 실시간으로 그를 보는 것은 프레임이 빠진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여기 있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어딘가에 있었다. 그 사이의 이동은 관찰하기에 충분히 느리지 않았다. 페트렌코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신화가 선호하는 이야기는 거인이 즉시 무너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빅토르 페트렌코는 31번의 연속 승리를 우연히 거두지 않았다. 그는 브루스가 움직일 때마다 처리하고 재조정했다. 지능적으로, 전문적으로 전략을 바꿨다. 각도를 다르게 접근했다. 빠른 킥으로 강력을 유지하려 했다. 전통적인 박싱 스탠스에서 돌진 시도로 다시 클린치 전략으로 이동했다. 다만 거리를 좁힐 수 없었다. 모든 시도가 같은 방식으로 끝났다. 브루스는 페트렌코의 손이 뻗어있던 곳에 더 이상 없었다. 거대한 몸이 앞으로 뻗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바로 그 위치에서 빈틈이 생기는 순간을 브루스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박싱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싸우는 것이었다. 각 순간 실제로 존재하는 것. 앞에 서 있는 남자가 가진 패턴, 그의 결정들, 그가 보기를 원하는 것과 실제로 앞에 있는 것 사이의 격차. 경기가 4분을 넘어갈 때쯤 페트렌코의 전략이 다시 바뀌었다. 그는 테이크다운 시도로 낮게 내려갔다. 브루스의 다리를 잡고 경기를 바닥으로 끌고 가려 했다. 자신의 체중이 절대적인 이점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페트렌코는 이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브루스는 다리를 뻗어 테이크다운을 막았다. 그리고 페트렌코의 상체를 잡고 목과 뒤통수에 짧고 날카로운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페트렌코가 테이크다운 시도를 포기하고 거리를 만들려 했다. 그러자 경기가 정말로 혼란스러워졌다. 페트렌코는 공간을 이용해 재설정하려 했다. 숨을 고르고 회복하려 했다. 브루스는 그를 따라갔다. 목적을 가지고 각도를 차단하고 타격을 가하고 회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두 격투가는 창고 전체를 가로질러 움직였다.
목격자들은 벽으로 물러나야 했다. 가구가 부딪혔다. 장비가 쓰러졌다. 공식적인 도전 매치로 시작한 것이 혼돈스러운 추격전이 되었다. 마치 브루스가 다른 무언가가 된 것처럼 멈출 수 없고 지칠 줄 모르는 무언가. 5분 표시에서 페트렌코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기술들이 덜 날카로워졌다. 발놀림이 덜 정확해졌다. 그는 지쳐 있었다. 하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페트렌코의 등이 벽에 닿았다. 잠시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이것이 경기가 끝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전통 격투 원로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충분하다. 증명되었다. 브루스가 공격을 멈췄다. 물러서며 그 원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무시하고 페트렌코에게 직접 말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없을 때까지 싸우기로 합의했다. 계속할 수 있는가? 페트렌코는 벽에 기댄 채 브루스를 바라봤다. 지치고 상처 입고 탈출구 없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벽에서 몸을 밀어냈다. 비록 팔이 피로로 떨리고 있었지만 전투 자세를 취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할 수 있다. 브루스는 그것을 존중했다. 즉시 공격하지 않았다. 페트렌코가 준비하도록 기다렸다. 잔인함이 아니었다. 존엄성으로 이것을 마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마지막 교환은 짧았다. 페트렌코가 먼저 공격했다. 남은 힘을 모두 담은 절박한 돌진 펀치였다. 느리고 예비 동작이 크고 절박했다. 브루스는 피했다. 팔을 잡아 방향을 전환시키고 같은 유동적인 동작으로 페트렌코의 뒤로 이동해 귀 바로 아래 한 지점에 압력을 가했다. 페트렌코의 몸이 한 박자 동안 굳었다. 그리고 쓰러졌다.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가슴이 얕은 리듬으로 오르내렸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창고가 완전히 고요해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브루스 리는 잡고 있던 손목을 놓고 물러섰다. 그의 호흡은 변하지 않았다. 셔츠는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의식 없는 페트렌코를 내려다봤다. 승리의 표정이 아니었다. 경멸도 아니었다. 해결된 기계적 문제를 관찰하는 사람 같았다. 약 15초 후 페트렌코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다. 낯선 장소에서 깨어나는 사람의 혼란. 그런 다음 기억이 돌아왔다. 그의 시선이 방을 가로질러 브루스를 찾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복잡한 무언가가 지나갔다. 굴욕. 분명히.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인식이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난 남자의 인식. 그는 도움을 받아 일어섰다. 불안정하게 서서 조명이 켜진 공간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왔다. 브루스로부터 2m 10cm 거리에 섰다. 처음과 같은 거리였다. 페트렌코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근본적인 무언가를 수정하는 사람의 고갯짓. 수치심 없이, 과시 없이, 그냥 바뀐 이해의 물리적 표시. 브루스가 고개를 돌려 답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230명은 11월에 오클랜드 밤속으로 걸어 나갔다. 소금과 디젤 냄새, 11월 거리의 평범한 어둠. 그들은 방금 목격한 것에 카테고리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떤 신문도 그것을 보도하지 않았다. 어떤 기록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생애 동안 들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만 조심스럽게 그것을 나눠줬다. 브루스는 자신의 영화들로 제자들에게로 철학으로 돌아갔다. 어떤 공식 인터뷰에서도 오클랜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가까이서 훈련한 사람들은 변화를 눈치챘다. 가르침의 질이 날카로워졌다. 그 11분이 그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무언가를 가장 어려운 가능한 시험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었던 과학자처럼 확인해 준 것처럼 빅토르 페트렌코는 계속 싸웠다. 계속 이겼다. 하지만 그 11월의 밤 이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변화를 설명했다.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변화. 전념에 앞선 멈춤. 전에는 없었던 멈춤. 마치 그는 11분 동안 세상에 자신이 이전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카테고리가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았다. 창고는 아직 서 있다. 표지판도 명판도 없다. 지금은 항구 도시의 평범한 화물처럼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차가운 11월 밤 그 벽들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콘크리트와 철이 닮도록 설계되지 않은 무언가를 남겼다. 230명이 집으로 가져간 것의 기억,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움직일 수 없는 것의 이야기, 그것을 움직이게 할 필요 없이 그 주변을, 그것을 통해, 그것을 지나쳐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는 무언가, 그것이 브루스리가 남긴 것이다. 진실은 공식적인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실은 그것을 살아간 사람들의 뼛속에 산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브루스리의 진짜 이야기, 기록된 적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찾고 있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 영상은 이것보다 더 믿기 어렵습니다.